네, 1월 27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는데요. 자, 기분 좋게 설 연휴를 맞이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다시 심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은데요.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은 또 사람이 걸리는 독감도 있지만 조류 독감도 있고요. 독감의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라고도 보통 많이 칭하죠.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흔히들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이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부담스럽게 하고 있고 IT가 발달한 산업에서도 컴퓨터에는 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인터넷망이나 또 통신망을 통해서 또 돌아다니게 마련이죠. 자,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또 지수가 나왔네요. 34포인트 떨어져서 출발합니다. 1.79%. 코스닥은 2%가 넘게 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약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금융권에도 바이러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의 환율 불황,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통화들이 좀 많이 불안한 모양인데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지난주에 하루에 몇 시간 만에 11%인가요?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의 통화 위기 이렇게 재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숙주를 없애버리면 되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공멸하자는 의지밖에 안 되죠. 현재는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페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일단 개장 분위기는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네. 매도가 아주 대량으로 몰린다. 이거보다는 매수가 일단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또 연기금의 일부 자금 회수설 이런 것까지 또 시장에 흉흉하게 돌았는데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만 떠받칠 수는 없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이 흔들리시니까. 일단 개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나쁘지만 속내를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각 매매 주체별이 그걸로 움직이는지를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나쁘지 않다고 표현한 거는 아침 수급 출발 자체가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아까도 최명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누군가 주식을 굉장히 대량으로 다 매도를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크게 폭락시켰다기보다는 아침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시초가가 낮게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아침 시작에선 주식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작부터 강력하게 매도하진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한 140억 정도 내외 정도니까 큰 매도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채로운 부분은 이럴 때 보통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되려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수급적으로 취약한 쪽, 그러니까 시장의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다 크게 매도하지 않는 가운데 시황을 조절하는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물 쪽 동향이 어떤지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은 매수 우위, 한 600계약 정도 내외권에서 매수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좀 사줘야 되겠죠. 어느 누구라도 좀 들어와서 좀 주식을 갖다 받쳐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서도 증시 조정 시에 프로그램이 먼저 좀 스마트하게 움직여주면서 저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유입되면서 증시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찍고 돌아서는 예가 있다면 금일 이것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현재 매수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대 아직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매수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파생 쪽 시장 쪽에서 특히 옵션 시장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보니까 물론 현재 개인 투자자 쪽이 콜 우위 그다음에 풋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적으로 기울긴 있지만 급격하게 그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쪽 동향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한 1% 정도대의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적 좀 삼성전자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 악화로 인해서 좀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기아차가 2% 정도대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고 내일 실적을 발표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초가보다 현재는 좀 가격이 좀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 종목 투자가 찾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대그룹 관련주들,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 등 최근 대북 문제와 관련돼가 좀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좀 재료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기타 뭐 오늘 현재 시장 상황을 본다면 되려 거래소 쪽보다도 제가 지난주에도 좀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 정도 상승이 다 오지 않았겠냐라고 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락폭은 코스닥이 다소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늘 분위기에서는 심지어로 역시 취약한 쪽의 하락폭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역시 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하락폭이 좀 더 도드라지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급 추이를 놓고 본다면,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저가 매수가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약간의 매도 우위 정도, 그다음에 파생 시장은 오히려 지난주 주 후반 때보다는 수급이 다소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개장 초반에 하락은 뭐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하락 이후에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급도 아직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개장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출발하고 있고 9시 6분 현재 약 353억 원 정도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가 보입니다. 코스닥은 규모는 작지 않지만 역시 외국인 순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기업들은 네이버가 가장 많습니다. 한 80억 원가량 순매도가 있고, 네이버는 현재 3% 좀 넘게 하락합니다. 현대차도 외국인 순매도가 보입니다. 55억 원 보이고요. LG화학 22억 원, 그다음에 삼성 SDI가 21억 원 정도 순매도가 잡힙니다. 포스코도 21억 원 외국계를 통해서 순매도 잡히고, 기아차, 신한지주 이런 기업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하면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순매수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고려아연에 대해서 금값이 좀 반응하는 걸로 봐서 고려아연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있군요. 고려아연은 1.6% 정도 상승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순매수가 잡힙니다. 한국전력, 호텔신라, KTNG,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소폭 순매수로 잡히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권 대표님, 예. 개장 분위기 좀 더 추가적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시장이 외부적인 변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왔었고요. 삼성물산도 어닝 쇼크를 좀 보여줬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삼성전자만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쪽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베스라고 해서 그리고 또 CEO 교체라고 해서 지금 실적의 우발적인 우발적인 어떤 손실 부분까지 다 털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닝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닝으로 가는 주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닝보다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뭐 인터파크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관련된 그 실적이 아닌 시나리오를 갖고 실적을 선반영해서 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또 LED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외부적인 변수에서 꺾이더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쉽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쪽도, 그러니까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관련된 테마들을 뭐 AI 관련 주들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득세하는 것도 지금 이러한 흐름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테마성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분명히 테마에 대한 쪽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기업별로 이 달라지는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에 대한 취급보다는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하락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쪽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방치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쪽으로 내가 갈아탈 것인가, 이 하락에 대한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자, 코스피 선물 개장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선물은 개장 초반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웃돌았습니다. 이례적이죠. 이 현물 시장 조정 폭이 선물 시장 조정 폭보다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일시적으로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 매매는 사실 의지나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 지금 수급으로서는 조금 안전판 역할을 프로그램이 조금 해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코스피 선물도 현재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 시장, 환율로 한번 가볼까요? 외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환시는 분위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전략팀의 오동석 책임연구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